일할 때는 $100, 잠잘 때는 $200.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셨다면 제 채널의 모든 영상을 정주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세양 잡스입니다. 오늘은 자주 하는 질문, 너무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질문이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이거를 해야 나중에 감당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또 아이패드 프로 5세대를 산 기념으로 아이패드 프로로 녹화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분위기가 다른지 똑같겠죠? 훨씬 쾌적할 겁니다. 인텔 CPU보다. 인텔 이제 망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MS에서도 CPU를 새로 개발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물론 루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인텔도 안 써, 안드로이드는 어차피 안 쓰고 있어, 맥북도 안 쓰기 때문에 인텔이 어떤 식으로 가야 돼. 물론 게임에서는 아직 써야 되긴 하는데요, 라이젠이 또 잘 되잖아요.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죠.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블루레드님이요, 티스토리 오래 하신 어떤 분이, 이 어떤 분이가 중요한 거예요. 뭐 지인일 수도 있지만 혹시 인터넷에서 만난 분이라면, 저처럼 인터넷에서 만나셨으면 적당히 들으셔야 돼요. 대출에 대해선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대출 관련 키워드는 광고 단가가 매우 높아서 티스토리에 포스팅을 하게 되면 다음에 광고비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티스토리를 저품질로 만들다 하던데요. 맞는 말인가요? 이세양 잡스님이 뭐 대출로 쓰면 달러가 수익이 더 올랐어요. 예, 맞죠.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여기요 보면 다음에 광고비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 무슨 말이냐면, 다음에서 대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검색 결과 중에 맨 위에 다음에 유료 광고 있죠. 유료 광고가 먼저 뜨고 밑에 우리 블로그 포스팅이나 뉴스가 뜹니다. 이런 모습. 다음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를 블로거가 글로 쓰면 돈도 안 내고 광고를 하는 거니까 너네들은 우리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너네 적품질, 뭐 이런 말입니다. 맞는 말일까요? 카더라예요, 카더라. 이거 어디서 먼저 나왔던 거냐면 네이버에서 나왔던 겁니다. 네이버에 위에 광고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뷰탭에도 광고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아마 내가 네이버 운영은 안 해봤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밥그릇을 건들면 난 분명히 피해 볼 거야, 이런 생각을 누군가 하기 시작했고, 누군가 말을 했고, 그거를 마치 정답인 듯이 뭐 강의로 팔거나 전자책으로 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맞는 줄 알고 겁먹어서 키워드를 검색해보고 프리미엄 광고가 안 뜨는 것만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하신 거죠. 실제로 돈 버시는 분들은 광고가 있든 말든 쓰십니다. 써요. 왜요? 돈 되는 거니까. 저품질 무서워서 못 쓴다고요? 저품질은 제가 지금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도 약간 몸에 배셨을지 모르는데, 제가 그런 말 하죠. 저품질은 이유 없이 와요. 아무리 대출 광고 안 쓰고 보험 광고 안 쓴다고 해서 저품질이 안 오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저품질 걸릴 블로그는 저품질이 걸리는 겁니다. 글을 안 써도 걸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적화가 된 블로그인데 나중에 쓰려고 내버려 뒀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광고 코드도 안 달았어요. 근데 어느 날 다시 쓰려고 봤더니 저품질 와 있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확실한 건 뭐냐면, 저품에 걸렸을 때 증상, 그리고 펍밴이 걸리는 증상은 확실합니다. 그것 말고 나머지 잘 유지되고 있던 최적화 블로그가 저품질이 오는 거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이유는 다음도 모를 겁니다. 다음이 지금 알고리즘이 안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봐도, 아무리 조심을 해도 가만히 내버려둬도 저품질이 오잖아요. 이거는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정말 충격을 많이 받거든요. 열심히 하고 글 퀄리티도 높게 쓰고 아주 정성스럽게 썼는데 저품질이 오면 하루에 뭐 3,000명씩 들어오던 블로그가 갑자기 100명, 80명 이렇게 유입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충격을 받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 블로그 탓이 아닙니다. 다음 생태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서는 최적화 블로그, 애드센스 승인받은 블로그가 하나인데 저품질을 당했다면 그냥 거기까지 써먹고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품질 걱정 없이 정말 하시려면 다계정을 가시든지 아니면 2차 도메인을 하셔서 하위 도메인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최적화 블로그 20-30개씩 계속 유지하면서 운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블루레드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대출 보험 키워드를 쓰면 저품질 될까봐 안 쓰잖아요. 그러면 이거 써서 돈 버시는 분 따로 있는 거고, 이런 걸 정확히 몰라서 안 쓰시면 그냥 돈 못 버시는 거죠. 여기 보셨잖아요. 지금 실제로 쓰니까 평일보다 수익이 금방 올랐다고 그러죠. 물론 이것 때문에 오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블루레드님
님의 애널리틱스나 애드센스 보고서, 본인 보고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자기만 볼 수 있으니까 알 수 있지만, 일단은 이 수익형 블로그에 있어서는 아주 위험한 거 있죠. 제가 지금도 입으로 언급하기가 좀 그래요. 유튜브도 그런 걸 걸러내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 그거 말고 그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위반이 되는 거니까 정책 위반만 아니라면 쓰셔서 돈 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카더라에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품이 걸렸어요. 대출 키워드를 써서. 그러면 그게 꼭 대출 키워드 때문에 저품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대출 말고 그 안에 다른 단어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지, 하필이면 저품이 왔는데 그 직전에 대출을 쓴 거예요. 그래서 대출 때문에 저품 걸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는 왜 저품 걸린지 모른다고 그러시겠죠. 근데 저품 걸렸을 때 이런 키워드를 써서 저품이 왔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사고가 있는 거예요. 겁이 나겠지만 다음에서는 일단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는 수익을 내시고 마음 비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다음 저품질 절대 안 걸리는 법 하고 전자책 65만원 이런 거 있으면 사지 마세요. 다음은 OPPOS 님입니다. 잡스님, 광고 많이 안 넣는 게 좋고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3개 정도 말씀하셨는데, 만약 글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광고를 더 안 넣고 최대 3개를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요, 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3개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스타일은 상단, 중단, 하단을 넣은 것이고요. 제 블로그 포스팅 내용에 따라서 상단에만 넣을 때도 있고 하단에만 넣을 때도 있고요. 중간에만 넣을 때도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렇게 1차원적으로 자꾸 정하시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질문하신 분뿐만 아니라, 물론 저도 그렇지만 누가 이렇게 딱 정해주면 편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블로그가 점점 힘들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책 그런 것도 있죠. 어쩌다 보니까 제가 전자책을 자꾸 까는데, 전자책 중에 광고 클릭률 높인 광고 배치 방법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상단에 정사각형 모양 2개 뭐 이렇게 넣는 게 있어요. 그게 웃긴 말이에요. 왜냐면 블로그 포스팅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글의 길이도 다르고요. 또 글의 주제가 다릅니다. 광고 배치는 키워드가 뭐냐에 따라서 특히 많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키워드를 써보시고 다양한 키워드에 어떤 광고를 어떻게 배치했을 때 수익이 나는지에 대한 경험이 생기셔야 본인이 글을 쓰실 때마다, 내가 하나의 주제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면 글을 쓸 때마다 광고 배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쓰실 때 조금 처음에는 유입이 많이 되고 돈을 당장 많이 가져다 주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다양한 글을 쓰시고 다양한 광고 배치로 데이터가 나오시면 나중에 내가 글을 쓰는 키워드 종류에 따라, 글을 쓰는 길이에 따라서 광고를 배치할 수 있는 필승법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글 많이 쓰시면서 주제에 따라 한번 깊이 좀 생각하시면서 광고를 넣어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가독성이 좋아야 되고 글 내용도 좋아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광고가 자꾸 나와요. 아무리 깨끗하고 색깔 넣어서 예쁘게 써줘도 읽기 힘든 내용의 어려운 내용인데 거기다가 뜬금없이 광고가 지저분하게 붙는다? 그러면 뒤로 나가겠죠. 제 채널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을 겁니다. 체류 시간입니다. 체류 시간. 그 정책 위반하지 않으셔야 돼요. 체류 시간을 해치는 거는 아무리 광고라고 해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클릭이 일어나도 나중에 다시 써야 될 글을 만드시는 거는 연금형 티스토리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중에 점점 블로그의 수익 비중이 높아지시려면 당장의 클릭 한 번보다 체류 시간이 높아져가지고 7번째 랭크가 됐던 내 블로그 글이 2번째나 첫 번째 글로 올라가는 게 나중에 수익이 훨씬 좋습니다. 처음에는 1달러도 안 되던 블로그 포스팅이요, 상단으로 올라가면 우상향 하는데 이렇게 그래프가 아래에서 위로 곡선으로 올라가는 우상향 있잖아요. 그렇게 수익이 올라가니까 체류 시간을 생각하시면서 글을 쓰시는 게 더 좋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시간부자님입니다. 좋으시겠네요. 아이허브 할인 코드와 링크를 티스토리 쓰려고 하는데 저품질 관련 있을까요? 똑같은 내용이죠? 모릅니다. 이건 저품질이 걸렸는데 그 직전에 아이허브 할인 코드를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저품질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이허브 할인 코드를 넣어서 저품질이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게시판에 누군가 글을 쓰고 단톡방에 남기고 블로그 포스팅 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품질이 왔는지를 테스트 해보려면 최적화 블로그 15개 정도에다가 잘 운영하던 블로그를 에다가 똑같이 아이허브 할인 코드를 쫙 넣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표본 조사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해보고 해야지, 블로그 하나 운영하는데 이걸 넣었더니 저품질이 왔다, 혹은 2-3개 운영하는데 왔다고 해서 100%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생각 안 하시면 좋고요. 어쨌든 다음 저품질은 이렇게 원인을 찾으시면 계속 못 하십니다. 저품질 오기 전까지 수익을 그냥 뽑아 먹는 구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퇴근시간님, 다음 5페이지에 안착했는데 5페이지요? 5페이지는 사실 크게 의미 없는 글인데 5등 거 잘못 쓰신 거 아니겠죠? 앞으로 밀릴지 올지 알 수 없지만 다음에서는 사실 앞으로 오는 경우보다는
때는 다시 쓰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 질문은 아니신 것 같고, 키워드 발굴 시간이 사실 거의 없는 상태인데 키워드 구매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까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무의미한 일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꿀 키워드라고 해도 이미 판매되는 순간 누군가 썼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효과가 있으려면 첫 페이지에 최소 5등 아니면 3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근데 키워드 판매하는 거 얼마 안 비싸죠? 몇만 원짜리도 있고 뭐 만원 초반대도 있습니다. 그거 10명만 써도 일단 10명이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미 판매되는 순간 꿀 키워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다시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키워드를요, 실제로 그분들이 발굴해서 파는 게 아니고 키워드를 제작해서 팝니다. 제작은 제가 좋은 말이고 조작해서 파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키워드, 다른 전자책도 물론이지만 전자책 중에는 뭐 10개 사면 그 중에 하나 정도 좋은 거, 혹은 그 안에 내용이 100페이지다 그러면 한 3페이지 정도는 좋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다 아는 내용이라도 내가 모르는 거 한 5%, 3%만 얻어도 그거 좋은 거잖아요. 제 이사양 잡지 채널도 사실 들으시면서 다 모르던 내용 아니셨죠? 아는 내용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두 개 내 의식을 좀 깨워줄 만한 내용이 있어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듯이 전자책도 그러한 의미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키워드는 하나도 쓸데없습니다. 키워드는 절대 쓸데없고요. 이걸 구매하시는 거는 오히려 키워드 발굴하는 능력을 방해하고 그런 능력을 떨어뜨리는 악영향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 구매는 절대 하시지 않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허지영님, 수익형 블로그 해보려고 하셨는데 광고 정지 당했다는 말씀이시죠. 처음 광고 승인 받고 너무 기뻐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사이트를 알려줬다. 이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인들이나 가족한테 알려주면요, 굉장히 좋은 동기로 광고를 엄청 클릭해 줍니다. 그럼 구글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예, 다 압니다. 당연히 정지 못 씁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 한 달 만에 정지 풀리셨다 그랬죠. 근데 또 무료 클릭 광고 제한 받았어요. 이 사이에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아마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내 광고 누르지 말라고, 절대 누르지 말라고. 그러면 안 누를까요? 예, 눌러요. 예, 몰래 누릅니다. 몰래. 왜냐면 이거는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블로그가 뭔지 모릅니다. 애드센스나 구글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기 때문에 좋은 동기로 광고를 눌러줍니다. 아, 내가 알았어, 안 누를게. 근데 내가 눌러주면 또 하루에 몇 달러 들어와서 기분 좋겠지 이러고 눌러요. 안 눌렀다고 했는데 눌러. 예, 몰라서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카더라인데요. 블로그를 만든 지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광고 무효 클릭, 부정 클릭이 일어나가지고 정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광고 제한이 풀려도 또 쉽게 정지가 됩니다. 이게 진짜 여기서 뇌피셜인데, 구글이 볼 때 좀 인정하는, 신뢰가 가는 티스토리 블로그가 있고, 소위 말해 블랙리스트처럼 느껴지는 티스토리 블로그나 애드센스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답답한 일이긴 한데요. 한동안 광고 게재를 안 하시거나 혹은 이렇게 계속 정책 위반으로 부정 클릭이 생길 만한 티스토리라면 그냥 삭제하시는 게 낫습니다. 애드센스 계정 살려놓으시고 삭제한 다음에 새로 블로그 파셔서 다시 승인 받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면 애드센스 계정은 뭐 다른 방법 물론 있다고 하지만 1인 1계정이잖아요. 우리가 아깝지만 살려야 되는 거는 티스토리 블로그가 아니라 애드센스 계정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새로 다른 명의로 애드센스 계정 파실 거 아니면 계정 정지 당하기 전에 블로그 삭제를 하고 아무도 모르는, 나의 지인들은 아무도 모르는 그런 티스토리 블로그를 만드셔서 다시 한번 승인을 받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사이트가 아깝긴 하지만 거기서는 키워드 정도만 갖고 오시고 큰 수업료 내셨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꼭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네, 저도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절대. 네, 이분은 이름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제목에 관한 컨텐츠, 글자 수, 지시대명사, 비유적, 은유적 표현 써도 되는지 등에 대한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스쿠터 매운맛 리뷰. 스쿠터가 매운맛이 있나요? 했을 때 봇 입장에서는 매운맛과 리뷰의 상관성을 무관하게 여겨서 페널티 주지 않을런지도 궁금합니다. 요거는 제가 뭐 구글 로봇은 아니니까 정확히 뭐였으면 못 드리겠지만 이런 건 있어요. 한국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글 로봇이 알고리즘이 점점 발전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쓰고 이런 멋진 문학적인 표현을 쓴 거에 대한 의도를 파악을 잘 못해요. 그래서 본문 중에 이해를 잘 시키고 이거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들거나 은유를 두는 거는 괜찮을 수 있는데, 메인 키워드가 들어가는 제목 있잖아요. 제목, 디스크립션, H 태그들, 그런 데에는 굳이 어려운 단어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스쿠터 매운맛 리뷰 있잖아요. 매운맛 리뷰는 연관성이
있는데 스쿠터는 연관성이 없죠. 이런 거는 꼭 요거를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키워드를 몰아넣는 행위 있잖아요. 처음 블로그 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죠. 저도 네이버 블로그 할 때 많이 했었는데 키워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걸로도 검색되고 저걸로도 검색되고 저걸로도 검색되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좋아 보이는 쇼트의 키워드를 제목에 막 나열하고 억지로 막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러면 이거는 싫어합니다. 이건 어뷰징 행위로 보는 거예요. 구글 로봇은 이 페이지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곧 있어서 글쓰기에 대해 다시 한번 추가적인 내용 다루긴 할 건데 예전에 글쓰기 방법을 다룬 내용에 보면 이 해당 포스팅에는 주제와 관련돼 있는 내용만 다루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글이 볼 때 이 포스팅은 어떤 주제에 대한 내용인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관한 단어들이 너무 많거나 말씀드렸죠. 글 써놓고 대충 글 써놓고 중간에 보험 대출 이런 거 넣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블로그가 다 망한 이유입니다.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너무 다양한 주제를 한 페이지에 다루면 구글 로봇이 볼 때는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내부 링크로 돌리는 게 낫다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맥락에서 관련 없는 단어 혹은 연관된 내용인데 너무 산재되어 있는 내용을 동시에 다루는 것처럼 보이는 키워드를 막 넣어 놓으면 어뷰징 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명확하게. 제가 또 뭐 조금 비유를 들자면 블로그 포스팅 하실 때요. 나보다 좀 나이가 나이가 많이 어린 그리고 나보다 사회생활을 많이 적고 아직 학교에 잘 들어가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쉽고 간결하게 하면 좋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는데 우리가 어려운 단어나 필요 없는 단어까지 다 말하진 않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주 하는 질문 오랜만에 제가 이게 좀 미루다 하는 거여가지고 좀 여러 개 다뤄봤습니다. 댓글로는 답변 드리기 좀 부족한 내용들인데 제가 예전을 생각하면 참 궁금했던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뤘으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사양 잡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하루라도 더 빨리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